2025년 12월 21일. 오늘 여러분의 계좌는 어떤 색깔인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파란불 켜진 계좌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고 계실 겁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연일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은 자고 일어나면 돈이 복사된다는 말이 유행어처럼 돕니다. 반면 우리 코스피는 어떤가요? 이제 바닥이겠지 하면 지하실을 파고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믿었던 우량주들마저 힘을 못 쓰고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 시장만 전 세계 상승장에서 왕따가 된 걸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 거대한 외부 충격 두 방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바로 옆나라 중국의 배신입니다. 과거의 공식은 중국이 성장하면 한국 물건을 사간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내부 경기가 박살나면서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공장은 돌아가는데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 악성 재고들이 지금 어디로 쏟아지고 있을까요? 바로 한국과 전 세계 시장입니다. 알리나 테무에서 1,000원짜리, 5,000원짜리 기계 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한국 제조업을 죽이는 독사과입니다. 특히 우리 산업의 뼈대인 석유화학 공장들은 가동할수록 적자가 납니다. 중국이 플라스틱 원료를 물보다 싼 가격에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강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용광로가 식어갈 때 중국 용광로는 24시간 돌아갑니다.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격 파괴라는 반칙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산업연구원은 경고합니다. 중국과의 기술 격차, 이제 고작 1년 남짓이다. 2026년에는 이 쓰나미가 더 거대해져서 우리 제조업을 덮칠 겁니다. 두 번째 충격은 바로 환율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율 보셨습니까? 위첸 선배 80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못했던 숫자입니다. 경제 교과서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에 좋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1480원인데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주가는 기어갈까요? 지금의 1480원은 수출 보너스가 아니라 한국 탈출의 사이렌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은 매력이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도 환율 때문에 달러로 바꾸면 손해를 보는 구조니까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짐을 싸서 떠나고 환율은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 무서운 건 수입 물가입니다.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입니다. 원유, 가스, 밀가루 전부 1480원짜리 달러를 주고 사와야 합니다. 기업들은 원자재 값이 비싸져서 마진이 박살나고 있습니다. 우리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오르는 진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중국의 공습. 이것이 2026년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자, 밖에서 태풍이 몰아치는데 과연 집안은 안전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내부에는 더 심각한 시한폭탄이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죠. 다음에는 한국 경제를 안에서 무너뜨리는 내부의 적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이 난세 속 생존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밖에서 몰아치는 비바람도 무섭지만 진짜 공포는 배 안쪽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 경제를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두 명의 내부 첩자를 고발하려 합니다. 첫 번째, 내부의 적은 정부와 시장의 엇박자.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패입니다. 2024년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며 야심차게 깃발을 들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한국도 주주환원 제대로 받는구나 하며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지금 받아든 성적표는 처참한 낙제점입니다. 옆나라 일본을 볼까요? 도쿄 거래소는 기업들의 목을 조르며 주가 못 올리면 상장 폐지라고 협박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땠나요? 기업 자율에 맡기겠습니다라며 그저 부탁만 했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정책에 기업들이 제살 깎아가며 주주들에게 돈을 나눠줄까요? 여기에는 더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상속세라는 거대한 벽입니다. 한국의 대주주들은 주가가 오르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주가가 오르면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내야 할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부러 호재를 숨기고 배당을 안 주며 주가를 바닥으로 꾹꾹 누릅니다.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놔두고 주가를 올리라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입니다. 결국 실망한 외국인들은 한국은 역시 안 돼 라며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3법 개정이 없다면 금융주나 지주 사태만은 그저 신기루일 뿐입니다. 두 번째, 내부의 적은 우리 삶을 짓누르는 가계부채, 즉 감당할 수 없는 빚입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인 시한폭탄 위에 앉아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전 세계 2등입니다. 부끄러운 금메달이죠. 미국은 자산의 70%가 주식인데 한국은 자산의 80%가 아파트입니다. 온 나라의 돈이 차가운 콘크리트 벽돌 속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정부가 금리 정책을 써도 약발이 먹히지 않습니다. 금리를 조금 내린다고 굳게 닫힌 지갑이 열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원금과 이자가 진공청소기처럼 통장을 비워버립니다. 쓸 돈이 없으니 마트에 가지 않고 외식을 줄입니다. 길거리를 한번 보세요. 상가 유리창마다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찍고 있습니다. 내수 경제가 완전히 멈췄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내수 소비재 주식을 산다? 그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내수 회복될 거다라는 뉴스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때입니다. 중국엔 치이고 환율엔 털리고 안에서는 빚에 눌린 사면초가의 상황. 정말 한국 시장엔 희망이 없는 걸까요? 다 팔고 떠나는 게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이 잿더미 속에서도 홀로 불타오르는 거대한 엔진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 때 전 세계에 돈을 쓸어 담고 있는 돌연변이 같은 기업들입니다. 다음에서는 지수와 상관없이 폭등하는 생존의 열쇠 3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한국 경제가 답이 없는 상황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절대로 비관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위기 속에서도 반드시 꽃은 피어납니다. 오히려 전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돈이 되는 확실한 섹터로 돈이 몰리는 쏠림 현상은 더 심해질 겁니다. 월가가 주목하고 데이터가 증명하는 2026년 한국 경제의 생존 열쇠,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생존 열쇠는 바로 조선업 슈퍼사이클입니다. 조선? 그거 사양산업 아니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거제도와 울산의 조선 소 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입니다. 배를 만들 공간, 즉 도크가 없어서 난리입니다. 이미 3년에서 4년치 일감이 꽉 찼습니다. 달력에 빈칸이 없습니다. 천주가 돈을 싸들고 와서 제발 배 좀 만들어주세요 사정해도 죄송합니다. 2029년에 오세요 하고 돌려보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제는 부르는 게 값인 완벽한 공급자 우위 시장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특히 환경 규제 때문에 전 세계 바다에 떠다니는 낡은 배들을 다 바꿔야 합니다. 이 고난도 친환경 엔진 기술을 가진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중국이 싼 값에 배를 만든다지만 기술 격차가 큰 LNG선이나 암모니아선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인 철판 가격은 떨어지는데 배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돈이 복사되는 구간에 진입한 겁니다. 두 번째 생존 열쇠는 바로 K방산입니다. 슬픈 현실이지만 전 세계가 불안해질수록 방산기업의 주가는 오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는 다시 무장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생산 능력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탱크를 주문하면 5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평화로운 시절 동안 공장 라인을 다 줄여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휴전 국가인 한국은 다릅니다. 24시간 공장이 돌아갑니다. 주문하면 로켓 배송해드립니다. 이 놀라운 납기 준수 능력에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이 반해버렸습니다. 이제 방산은 내수가 아닙니다. 수출 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출 산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각자 도생 기조와 맞물려 K방산의 전성기는 2026년에도 계속됩니다. 한국장 끝났다고 욕할 때 조용히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기업들. 바로 이 조선과 방산 섹터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미래의 주도주로 향하고 있나요? 위기를 탓하기보다 남들보다 먼저 기회의 파도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다음에서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승자 독식의 세계, AI 반도체의 비밀을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 우리가 가져야 할 투자 마인드셋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우리는 외부의 충격과 내부의 붕괴, 그리고 조선과 방산이라는 희망의 불씨까지 확인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생존 열쇠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승자 독식의 세계,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위험합니다. 지금 반도체 시장은 완전히 둘로 쪼개졌습니다. 범용 반도체와 AI 반도체로 말이죠. 우리가 알던 디램, 낸드 같은 범용 반도체는 이제 치킨 게임의 늪에 빠졌습니다.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등에 업고 싼 값에 물량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 격차요? 안타깝지만 범용 분야에서는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살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직 하나, 인공지능의 두뇌인 HBM 고대역폭 메모리뿐입니다. HBM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초미세 공정으로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야 하는 반도체 기술의 정점입니다. 지금 이 HBM 시장은 엔비디아라는 절대 권력자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테스트를 통과해서 납품하는 기업만이 2026년의 과실을 독차지할 겁니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맹추격 중입니다. 이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지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투자 힌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1등이 되든 반드시 써야 하는 기술은 무엇인가? HBM을 만들려면 특수한 장비와 소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어쩌면 삼성전자보다 더 안전하고 강력한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긴 여정을 정리할 시간입니다. 2026년 한국 경제 분명 쉽지 않습니다. 지수 전체가 오르는 따뜻한 봄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돌이켜보면 거대한 부는 항상 위기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IMF 때, 금융위기 때, 남들이 공포에 질려 모든 것을 던질 때 용기 있게 죽는 자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데이터 분석입니다. 낡은 제조업의 껍질을 벗어던지고 조선, 방산, AI라는 새 갑옷을 입은 기업들. 이들은 코스피 지수가 지하실을 파든 말든 독자적인 성장 궤도를 그려나갈 겁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나요? 아니면 미래의 주도주로 향하고 있나요? 북장 망했다고 욕하고 떠나는 건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거시경제와 생존 전략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영상들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